안녕하세요. 33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력전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버터와 컨버터 회로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목은 인버터 그리고 컨버터입니다. 첫 번째는 컨버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컨버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 정류 장치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일단 교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직류로 바뀌는 것을 정류 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죠. 자, 또 직류를 교류로 이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꾸는 것은 이제 인버터가 가능한데요. 인버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크기뿐만 아니라 주파수도 바꿀 수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용 배터리를 상용 전원, 즉 교류 220V로 만들 때 인버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교류를 이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직접 바꾸는 것을 또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초퍼 회로다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교류 전력 제어, 주파수의 변화는 없고 전압의 크기만을 바꾸어주는 제어라고 하고요. 여기 사이클로 컨버터도 있습니다. AC 전력을 증폭하여 정지 사이리스터 회로에 의해 전원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주파수 변환기, 주파수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초퍼가 있습니다. 온, 오프를 고속도로 반복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하며 직류 변압기로 쓸 수 있고 DC 전력을 증폭하며 DC-DC 변환 장치를 말한다. 원래 이 교류 AC를 크기가 다른 AC로 바꾸는 것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전압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DC를 DC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교류만 가능하죠. 교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 직류는 아무리 변압기에다가 전기를 넣어도 2차 측에 또 다른 크기의 전압이 유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류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전력 소자의 발달로 인해서 이 DC를 DC로 바꾸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게 되어서 우리가 이 초퍼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전력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DC-DC 변환 장치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주로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로 직류 전동기를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작은 DC 전압을 큰 DC 전압으로 이렇게 승합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퍼에는 강압형, 이 전압을 내리는 강압형과 전압을 올리는 초퍼형이 승합형이 있게 되고요. GTO, 파워 트랜지스터 등이 또 보조적인 이런 전력 제어 소자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인버터를 설명해 볼게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어떤 직류 전원, 배터리로 저장된 직류 전원 혹은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직류 전원을 교류로 변환시킬 때는 반드시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단상 인버터, 삼상 인버터, 사용하는 전력 공급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단상, 삼상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전압형 인버터, 전류형 인버터, PAM, PWM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PWM 방식을 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펄스 폭 변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펄스 폭 변조 방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DC 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위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회로로 연결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게 될 때 만약에 스위치를 계속 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부하에 전압이 인가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켜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반은 켰다가 반은 껐다가 하게 되면은 아마 자, 이렇게
펄스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평균값은 아마 반 정도가 걸리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전원이 10V인데 연속적으로 계속 켜게 되면 10V가 걸리지만 온 오프를 계속 아주 빠르게 반복하게 되면 평균 전압이 5V 걸리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펄스의 폭이 바뀌기 때문에 출력되는 전압의 크기가 바뀐다는 개념이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펄스의 폭을 더 좁히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좁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 평균 전압이 낮은 출력이 인가될 테고요. 만약에 총 0.3초 동안은 켜고 0.7초 동안은 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V가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스위칭하는 속도에 따라서 펄스의 폭이 바뀌게 되고 펄스의 폭이 바뀌게 되면서 출력되는 전압의 크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펄스 폭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 PWM 방식이 됩니다. 다음은 애벌런치 현상입니다. 눈사태처럼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태라고 해서 여러분 눈사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영화 같은 데서만 봤는데 이 처음에는 산 중턱 정도나 꼭대기에서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작은 알갱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산 아래 정도에 도달하게 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눈이 뭉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눈이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눈 사태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전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역전압 같은 경우 다이오드가 있을 때 이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 때는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전압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양쪽에 걸어주는 전압이 아주 커지게 되면은 조그만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계속 이제 흐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사태 현상이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부로 흐르는 역방향 전류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애벌런치 현상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류 증폭과 보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는 보통 증폭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죠. 이쪽을 베이스, 컬렉트, 그 다음에 이미터라고 하게 되면은 베이스와 컬렉터 간에 일정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것에 증폭해서 증폭 비율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는 뭐 1mA를 넣었는데 여기에 10A가 흘렀다. 여기에 뭐 2mA를 넣었는데 이쪽에 100A가 흘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넣은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증폭률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죠. 그럴 때 여기 트랜지스터를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에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 컬렉터에서 다시 이쪽에 또 하나의 베이스에 흐르게 되고 그러면 이 전류가 더 큰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이쪽에는 증폭률이 몇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렌즈 두 개를 겹치게 돼서 원래 5배짜리를 볼 수 있는 렌즈인데 두 개를 겹치게 돼서 더 많은 증폭률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확대율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회로를 우리가 달링톤 회로라고 합니다. 게이트에서 캐소드로 전기를 주면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큰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즉 트랜지스터 하나 가지고 증폭이 부족하게 될 때 더 큰 증폭률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달링톤 회로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 몇 배 정도가 되냐? 한 100배에서 한 1000배 정도도 무난하게 우리가 증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름 외우세요. 달링톤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는 소자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를 서미스터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문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 풀어보시면서 또 실전 감각 익히시는 거 아시죠?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력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어는 조금 여러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또 한번 해보시게 되면 뒤에서 두 번째 풀 때, 세 번째 풀 때는 또 못 풀 만한 문제는 없으니까 꼭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